자, 그리고 우리가 초자법을 이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자법은 뭐냐면은 초가 뭐냐면은 식초 초자입니다. 식초 초자. 그러니까 식초를 넣고 볶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걸 배우려면 이 기미돈 중에서 이 신맛에 대한 효능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신맛은 나무와 대응이 되고 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간을 자극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도 제가 전번 학기 내 수업을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이 임산부들이 신게 땡기는 이유가 뭐냐면 간을 자극을 해서 혈액을 빨리 생성을 시키려고 계속 간을 자극을 하기 위해서 간과 연결이 되는 이 신맛을 계속 먹으면서 간을 자극을 준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맛을 가지고 있는 이 천연물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보면 어떤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수염 작용이 있습니다. 수염 작용과 고삽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염, 고삽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염 작용은 뭐냐면은 이 가둬들이는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가둬들이고 이 고삽 작용도 이 경계를 분명히 해서 이 경계를 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가둬주는 거. 그러니까 수염 작용과 고삽 작용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수염이라고 해서 모아주는 맛. 그리고 목은 계절로 따지면 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이 나무가 이렇게 봄에 이제 새싹이 피면서 이렇게 위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나가는 모습을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맛, 그리고 모아주는 맛, 그리고 수축하는 맛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수염을 시켜준다는 것을, 가둬주는 것을 연상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가둬주는 그 연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두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의 효과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두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 대표적인 게 뭐? 식은땀, 그죠? 식은땀. 또 뭐가 있을까요? 설사, 그죠? 혹은 또 요실금, 소변이 계속 새어나오는 거, 그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정, 몽정, 이 정액이 새어나오는 증상.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냉대하가 심한 증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가둬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보면 신맛을 가지고 있는 소재로 이렇게 포진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가 빠져나가서, 폐기가 빠져나가서 생기는 증상들, 뭐 오래된 기침, 그리고 위장의 기가 빠져나가서 위기가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상역에서 생기는 오바이트 뭐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염시켜준다는 거는 모아준다는 겁니다. 가둬준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걸로만 따지면 이런 천연물들, 그러니까 오미자나 산수유나 이런 새콤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은 일반적으로 감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을 치유하는 데는 적당하지가 않다라고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둬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바깥에서 사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을 복용을 하면 이 감기가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이나 한약국,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데서 보약 같은 것을 지어 먹으면 거기엔 분명히 산수유나 오미자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감기가 걸렸을 때, 이 한의사들이 보통 이야기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이 약을 복용하는 걸 중지하고 감기가 다 낫거든 다시 복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가 계속 이렇게 금방 한 3일이면 나을 거를 한 일주일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맛을 가지고 있는 천연물들은 이렇게 모아주는 거, 가둬주는 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맛을 가지고 있는 그 천연물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또 몸에 진액을 형성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레몬을 내가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레몬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입안에 침이 고이죠. 이 침이 진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액이란 거는
음적인 것들, 음양으로 나누면 음적인 것들의 총칭, 그러니까 무성적인 것들의 총칭을 우리가 진액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과 액을 따로따로 구분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 부분을 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진은 우리가 뼈와 뼈 사이를 그 윤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혹은 골수, 혹은 그 끈적끈적한 것을 진이라고 하고, 그리고 액은 뭐냐면은 이 진보다 묽은 거, 말을 실수했습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한 것을 액이라고 이야기하고, 액보다 묽은 것을 우리가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이나 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합쳐가지고 따로따로 구별하지 않고 합쳐서 그냥 진액이라고 퉁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인간의 몸속에 이 무성적인 부분들을 다 진액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혈액, 그리고 땀, 침, 그리고 수액, 그리고 체액, 그리고 골수, 이런 것들이 다 진액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액들을 생성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신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임산부들이 신게 땡기는 거는 아기한테 계속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허투루 혈액이나 이런 영양분을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작용, 수염시켜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고, 신맛은 또 몸에 혈액이나 이런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맛이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신맛이 땡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맛을 가지고 있는 것들, 지해, 그러니까 유정을 치료하거나 기침을 거치게 하거나, 혹은 소변이 막 새어나오는 것을 막아주거나, 혹은 설사, 그리고 혹은 식은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신맛에 포진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산수유나 오미자 같은 게 보면 기침을 거쳐주는데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삽정염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정염한은 뭐냐면은 정을 흘러나가지 않고 염한, 식은땀을 수염시켜준다. 그러니까 식은땀을 거치게 해주고, 또 유정이나 몽정같이 정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먹으면 냉이나 냉대하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쳐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수유 오미자입니다. 카메라에서 그 강장제, 정력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옛날에 천호식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라고 이야기한 것도 바로 이와 이게 무관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자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식초 초자라고 했죠. 자, 식초의 성미는 산, 새콤하고 고미온입니다. 조금 따뜻하여. 간경, 그러니까 새콤한 맛은 간과 연결되어 있죠. 간경 혈분으로 들어가. 수염작용,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수염, 그리고 해독, 그리고 산어지통. 산어지통 뭐냐면은 흩어뜨릴 산자, 어혈 어자, 어혈을 흩어뜨리고, 지통, 통증을 거치게 해준다. 그러니까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식초는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풀어줌으로써 진통작용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이 초자법은 소간해울, 소간은 뭐냐면 감기를 소통할 소자, 감기를 잘 소통을 시켜서 해울, 그 울체하다, 막힐 울자, 풀해자입니다. 막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꽉 받으면 편두통이 있고 옆구리가 결리고, 그리고 또 이제 우라병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계속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고,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 그리고 이 울화병, 울체, 그러니까 화가 울체돼 갔다, 기가 울체가 돼 가지고 생기는 각종 통증,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증상에 이 약물 초자법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기가 울체돼서 생기는 혈액순환 장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각종 통증, 이 통증을 진통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이 초자법을 많이 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를 하는 약물로는 아출, 시호, 그리고 현오색, 그리고 삼능, 청피, 애엽, 오영지, 유향, 몰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보면 행기해주는 약들, 기를 잘 돌려주는 약들,
기를 잘 돌려주는 약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유향, 몰약 이런 애들은 혈액순환제인데 나머지 애들은 또 행기해주는 애들, 우리 몸에 기를 잘 돌려주는 애들이 보통 이 초자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기를 잘 돌려주면서 어혈도 뚫어주면서 진통시켜주는 그 효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자법을 우리가 보면 이 초자법에서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면 또 청피가 있습니다. 이 청피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귤이죠. 이 귤인데 이게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으로 우리 탱자, 그러니까 그 귤의 미성숙한 부분 혹은 탱자 껍데기 껍질을 우리가 이게 청피, 푸들 청자라고 해서 청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피는 이 기를 굉장히 막 강하게 돌려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돌려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뚫어주는 부분에서 효과가 뛰어나지만 그만큼 또 기의 소모가 심한 게 바로 이 청피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그 초자법을 사용을 하면 식초를 넣고 사용하면 식초는 뭐야? 수염시켜주는 작용이 있다 그랬죠. 수염시켜주고 또 어떤 작용이 있죠? 그 화어작용, 어혈을 없애주고 그리고 저 진통작용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뚫어주는 작용, 그러니까 순환시켜주는 것도 좋으면서 이 기의 소모가 강하지 않게 막아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청피의 초자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이 청피 운향과의 이 귤나무의 미성숙한 과피 혹은 우리가 청피라고 이야기합니다. 탱자는 지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각을 우리가 탱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청피는 귤나무의 미성숙 과피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 내가 청피를 혹시 탱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탱자는 지실과 지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귤나무의 미성숙한 과피, 이 파란색일 때 따면 이 파란색은 오행에서 어디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오행에서 파란색은 목화 토금수에서 목의 기운입니다. 목은 계절로 따지면 봄. 그리고 오장으로 따지면 간입니다. 간. 그래서 이 청피는 간담, 위경의 약효를 발휘합니다. 약성을 보시면 쓰고 맵고 그리고 성질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능을 보시면 소간 파기, 감기를 잘 소통을 시켜서 이게 파는 뭐냐면은 깨트릴 파자, 파괴하다 할 때 파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기를 잘 소통시켜서 기로서 이게 소통을 행기가 아니고 파기는 기를 이게 앞에 뭐가 막혔든 간에 이게 부수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기보다도 강한 어법인 거죠. 행기보다도 훨씬 강하게 깨트리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맹렬하게 뚫어준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걸 뚫어주면 행기보다 파기가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 대신 그만큼 또 기의 소모가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피 같은 경우에는 3일 이상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3일 이상을 사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해서 3일 전, 그러니까 우리가 체기가 있거나 혹은 감기가 막혀가지고 편두통이나 혹은 옆구리 결림이나 혹은 뭐 여성들 생리통이나 이런 것들이 심할 때 이 청피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상결소체, 산은 흩트일 산자, 결은 뭉칠결자입니다. 뭉쳐있는 것을 흩트여주고 소체, 사라질 소자, 체는 그 막힐 채자, 정체하다 할 때 채자입니다. 막혀있는 것을 사라지게 한다.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뭉쳐져 있고 막혀있는 걸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이 위에서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 그러니까 채기가 있는 것들을 뚫어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우리가
또 그러니까 이게 규경을 보시면 약효를 발휘하는 게 간, 담, 위경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채기 그리고 감기가 막혀서 생기는 각종 통증, 그러니까 옆구리 결림이나 혹은 간장질환, 혹은 우리가 그 저기 신물이 넘어오는 그 위통, 그러니까 이렇게 신물이 넘어오는 위통 이런 것들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밑에 내려가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결소체는 여러분들은 소관 파기는 뭐냐면은 이 감기를 잘 소통시켜주고 파기를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각종 통증에 효과가 있고, 그리고 상결소체는 뭉쳐져 있는 것을 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채기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음식물 체했을 때, 밥 먹고 체했을 때 뚫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기타를 보시면 이 완숙한 귤은 진피이다. 자, 미성숙한 과피를 청피라 하며 이 진피에 비해서 약성이 더 강력하고 미나해서 몸이 몹시 쇠약한 사람이나 병호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체가 건강하거나 급성질환에만 응용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혀가지고 그게 굉장히 통증이 심하거나 이런 증상에 사용을 해야지, 몸이 몹시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강한 뚫어지는 게 강한 걸 사용하면 사람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지 못한다는 거는 오히려 몸에 그 기운이 없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어지럼증 이런 것들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에서는 우리가 간질환, 그러니까 흉엽통은 가슴과 옆구리가 아픈 증상, 그리고 유방염 혹은 단당염. 왜냐하면 뭉쳐져 있는 걸 상결소체, 상결은 뭐냐, 뭉쳐져 있는 걸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결해준다는 거는 뭐냐면 소염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소염작용이. 그죠? 뭉쳐져 있는 것들. 우리가 저기 그 종기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염증 아닙니까? 염증. 그죠? 그러니까 소염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유방염, 그리고 담낭염, 고환염에 효과가 있고, 또 소화기 질환, 복통이나 복부팽만,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각종 증상들, 복부팽만, 그리고 만성위염, 그러니까 위액이, 그러니까 이게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들, 그리고 식욕부진, 그리고 어혈과 기체 체했을 때, 그리고 혹시 저혈압으로 혈압이 떨어져서 일시적인 쇼크일 때, 이 청피가 확 몸을 순환을 확 시켜주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청피는 이 초청피라고 이야기하는 이 식초를 가미해서 볶으면 이 소관 파기, 그리고 이 소적 막힌 것을 채기, 소적 작용 이런 효능을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서 잘 돌게 해주면서 이 청피에, 그러니까 이 기를 뚫어주는 힘이 이게 이 마이너스를 안 시켜주고 그 기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식초에 수염시켜주는 작용으로 인해서 이 맹렬한 뚫어주는 성질을 억제하여 기의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순환이 빨라지면 그만큼 기의 소모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초하고 같이 쓰면 이 오랫동안 못 쓰는 이 빨라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일정한 부분은 예방을 할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또 이해 안 되면 나한테 또 질문을 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듣길 바랍니다.